오늘 동아시아 역사정의 인턴십 프로그램 3기 수료식이 진행됐습니다. 어제 고든 존슨 뉴저지주 하원 의원의 후원의 밤 행사가 열렸습니다. 불법 체류 이민자의 미군 입대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저소득층 임대 아파트 200여 가구에 대한 입주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드블라주어 뉴욕시 행정부가 저소득층 복지 혜택 수혜 자격을 완화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시민참여센터와 퀸즈보러 커뮤니티 칼리지 부설 커퍼버그 홀로코스트 센터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동아시아 역사정의 인턴십 3기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이 당했던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미술 작품으로 표현한 학생, SNS와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위안부 문제를 알리려는 학생과 학교 신문에 위안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기고한 학생 등 각자의 표현 방식은 다르지만 위안부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는 학생들의 노력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12주 동안 진행된 이번 동아시아 역사정의 인턴십 프로그램에는 10명의 학생들이 참여해 동북아시아의 역사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인터뷰하는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이 이제 조금씩 알려지면서 학생들이 더 많이 관심 가지는 학생들이 생기는 걸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학생들도 처음에 왔을 때는 위안부 문제라든지 뭐 일제 전쟁 범죄 문제에 대해서 전혀 모르다가 더 많이 알게 되고 또 스스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많이 스스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인턴십에 참여한 학생들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편에 서서 일본이 사죄할 수 있도록 자신들도 같이 노력하겠다는 뜻을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Now that I know so much about it, I cannot just keep silent. I have to continue teach my students when I graduate and teach all my friends and my family, people who don't know about what happened during World War II. And it is really an honor to have been a part of it. I really enjoyed it. 그동안 3기 학생들까지 배출하며 미국 사회에 위안부 문제를 알리고 있는 인턴십 프로그램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폐쇄될 위기까지 놓였으나 한인들의 모금 활동으로 간신히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전개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뒷받침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작은 숫자로 모집하는 게 아니고 돈이 있으면 더 많이 우리가 인턴십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한다면 적극적인 어떤 이런 펀드레이징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같이 해결하려는 이 학생들의 노력이 일본의 사죄까지 받아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대표적 친한파 정치인으로 불리는 고든 존슨 뉴저지주 하원 의원의 기금 모금 행사가 열렸습니다. 존슨 의원은 한인 사회에 변함없는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5년간 한인 최대 밀집 지역인 뉴저지 버겐 카운티를 기반으로 활동해온 고든 존슨 뉴저지 주 하원 의원. 존슨 의원은 대표적 친한파 정치인으로 그동안 한국어 내일 시험 유치와 베트남 참전 한국군의 공로 인정 결의안 상정, 뉴저지주 위안부 결의안 상정, 교과서 동해병기 법안 추진 등 그동안 한인 커뮤니티에 관심을 갖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아주 우리 한인사에 굉장히 친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후원의 마음을 가졌는데 많은 분들이 오셔서 축하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해서 더 우리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되도록 우리가 많이 서포트를 해야 되겠습니다. 존슨 의원이 기반으로 하고 있는 주 하원 37지구는 팰리세이즈 팍과 포트리, 레오니아, 테너플라이, 잉그루드와 티넥 등 상당수 한인 최대 밀집 거주 지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경찰관과 보안관, 군인, 하원의원으로 공공 서비스를 해온 존슨 의원은 한인들은 지역 발전을 위해 기여하는 모범적인 민족이라며 앞으로도 한인들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Realize that American dream is either through education for our young people, or access to health care for our senior citizens, or to educate the non-Asians as to the history of the events that occurred in the Korean Peninsula years ago. So that is what we strive to do, and that'll make us all better people in the end. 작년에 7선에 성공한 존슨 의원은 같은 민주당 소속의 로레타 와인버그 주 상원의원,
벨러리 허틀 주 하원의원과 런닝메이트를 구성하고 내년 8선에 도전합니다. 이날 행사에는 한인 선출직 정치인들을 포함한 50여 명의 한인들이 참석해 존슨 의원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불법 체류 이민자가 미군에 입대하고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검토 중입니다. 특히 이 방안은 오바마 행정부의 결단을 통해 시행이 가능한 것이어서 기대되고 있습니다. 연방국방부는 현재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로 제한되어 있는 미군 입대 모병 대상을 불법 체류 신분 청년들로 확대하는 정책 변경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 여름까지 시행 여부를 결정하고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공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 제시카 라이트 모병 담당 차관보가 밝힌 모병 정책 변경 구상은 모병 대상자 범위를 불법 체류 신분 청소년으로 대폭 확대해 추방 유예 승인을 받은 이민자들의 미군 입대를 허용하고 이들이 미군에 입대할 경우 신속하게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매분이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는 방식으로 불법 체류 이민자의 입대를 허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06년에 제정된 국방수권법에 의하면 군 당국이 국익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불법 체류자라도 전시와 평시를 구분하지 않고 군 복무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영주권 또는 시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와 유사한 엔리스트 법안은 공화당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뉴욕시 저소득층 임대 아파트 200여 가구에 대한 입주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맨해튼과 브루클린, 브롱스 등에 현재 건립 중인데요. 임대 가격이 마켓 밸류의 절반 수준이어서 자격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시 주택국은 오는 7월 16일까지 브루클린 그린포인트 맨해튼 애비뉴에 신축 중인 저소득 임대 아파트 105가구에 대한 입주 신청서를 접수받습니다. 월 임대료는 스튜디오가 $494, 원베드룸이 $532에서 $1997, 투베드룸은 $647에서 $2405 수준입니다. 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또 맨해튼 할렘에 지어지고 있는 저소득 임대 아파트는 7월 14일까지 입주 신청을 접수하며 입주 신청 규모는 89가구입니다. 스튜디오 50채의 월 임대료는 $494에서 $785, 원베드룸 18채는 $844, 투베드룸 21채는 $1022로 현 시세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두 아파트 모두 입주 가능한 가족 수는 1명에서 4명이며 우편으로 입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뉴욕시 주택국은 브루클린 임대아파트 8가구와 브롱스 임대아파트 2가구를 분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신청 웹사이트를 보시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드블라지오 뉴욕시 행정부가 저소득층 복지 혜택 수혜 자격을 완화했습니다. 특히 블룸버그 전 시장 시절부터 복지 혜택 수혜 조건 완화를 주장했던 인물이 인적 자원국 신임 책임자로 임명되면서 시행이 현실화됐는데요. 월페어 수혜 신청에서 탈락하는 사람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뉴욕시 인적자원국은 최근 푸드스탬프와 월페어 등의 수혜 자격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자녀가 없는 성인의 경우 지금까지는 푸드스탬프를 받기 위해 풀타임 일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변경되는 자격 요건으로는 이 조건이 폐지됩니다. 또 웰페어 수혜자들은 근로관계와 수입 등을 확인받기 위해 인적자원국 관계자와 정기적으로 면담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도 완화해 최대 5차례까지 면담이 유예됩니다.
또 4년제 대학에 다니면 이를 근로규정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웰페어 수혜자가 인적 자원국 관계자와의 정해진 면담 날짜에 불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문자나 전화로 미리 면담 일정을 알려주는 서비스도 시행될 예정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어제 이 같은 저소득층 복지 혜택 수혜 자격 완화를 알리면서 이는 블룸버그 전 시장 재임 시절 시행된 조치에서 크게 변경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번 인적 자원국의 책임자인 스티븐 뱅크스 신임 국장은 블룸버그 시장 시절부터 시정부의 복지 혜택 수혜 조건 완화를 촉구해 왔던 인물입니다. 폴 윤 후보 선거대책본부가 투표 도우미를 찾고 있습니다.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한인 유권자들의 투표를 도울 분들입니다. 버겐 카운티 거주 18세 이상 유권자로 영어 가능한 분들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뉴저지 포트리 민주당 예비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폴 윤 선대본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현재 3명의 한인 선거 도우미는 확보가 됐으나 아직 10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박정호 선대본부 위원은 6월 3일 포트리 각 투표소에 배치돼 폴 윤 후보 측 선거 도우미로 일하게 될 한인을 급히 찾고 있다며 한인들의 많은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선거 도우미는 선거 당일 포트리 13개 투표소에 각각 배치돼 8시간 동안 일하게 되며 일당 $100의 수고비가 지급됩니다. 도우미 등록 마감은 20일까지입니다. 한편 한인 2세인 폴 윤 후보는 한인 사회는 물론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타운 행정에 반영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는 이번 예비선거에서 현역 시의원인 아르맨드 포안, 마이클 사젠티와 민주당 후보 두 석을 놓고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포트리는 민주당이 초강세를 보이는 지역으로 예비선거에서 이겨 민주당 후보로 확정되면 본선거 승리는 무난할 전망입니다. 사전 승인 영주권 대기자가 꾸준한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까지 사전 승인 판정을 받고 대기 중인 취업 이민 영주권 신청자는 약 13만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이 어제 공개한 취업영주권 신청서 I-485와 취업이민신청서 I-140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3월 31일 현재 사전 승인 판정을 받고 대기 중인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자는 12만 9,568명이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11월 말 현재 13만 3,623명에 비해 3%가량 줄어든 것이며 지난 10월 말보다는 13%나 줄어든 것입니다. 사전 승인 판정을 받은 I-485의 계류 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동부 지역을 관할하는 텍사스 서비스 센터에 35,609건이 대기 중이며 서부 지역을 담당하는 네브라스카 서비스 센터에 29,146건이 몰려 대기 중에 있습니다. 또 내셔널 서비스 센터에는 64,813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뉴저지주가 세금 인상 대신 각종 수수료를 줄줄이 인상하면서 불만을 샀는데요. 이를 인식한 듯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는 다음 회계년도 세금 인상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대신 은퇴 공무원 연금을 삭감하겠다고 밝혀 또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세금 인상 등을 심각히 고려해온 크리스티 뉴저지주 행정부의 예산이 크게 부족한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새 회계년도 예산안을 짜고 있는 크리스티 주지사는 그러나 세금 인상 대신 은퇴 공무원 연금 삭감을 선택했습니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어제 올 연금 규모를 $9억 줄이고 내년에는 $15억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혜택도 축소됩니다. 주의회는 크리스티 주지사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크게 반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첫 임기 시절 연금 삭감은 없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크리스티 주지사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는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결국 우리의 약속을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예산 부족 사태를 예상했으나 이 정도인 줄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